관심이 참 많은데, 물론 여러분도 많으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과 어떻게 됐어요? 한일 합방이란 말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일 합방은 나쁜 말이라 그래요. 한일 합방은 을사오적이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됐다는 게 한일 합방이야. 그래서 교과서에도 역사 왜곡시킨 거야. 우리나라는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을사오적만 하려고 했죠. 이완용을 비롯해서 그들이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고서 이것이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일 합방이란 말을 쓴 거예요. 한일 합방. 원래는 뭐죠? 국권 피탈, 한일 병탄, 이런 말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저도 지금 생소한데, 한일 합방이라는 생각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남녀가 옛날에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합궁하듯이 합방을 쓰듯이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을사오적의 그들은요, 일본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지만요, 그들은 그러고 나서 구사토팽 당했어요. 나라를 배반한 놈들은 우리도 안 쓰겠다 그랬어요. 일단은 합방하고 나서, 그렇게 합병하고 나서 차버렸습니다. 그때서 그들이 깨달았죠. 근데 이미 나라는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10년도에 병합이 됐는데, 1919년도에 우리 이제 안 되겠다, 뭐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여러 가지를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병합시켜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일본, 우리나라까지 일본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독립운동이 여러 가지 막 일어나면서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33인의 또 그런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실 3.1절 그러면 누구만 인상이 남아요? 유관순 누나만 인상이 나는데, 그분도 한 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17살에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죽었잖아요. 고문당하다 죽었어요. 얼마나 고문당해야 지금 학생들이 죽을까? 멀쩡하던 학생이 갑자기 감옥 갔다고 죽어요? 고문당해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으면 죽었어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참으로 그래서 3.1 운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국민들이 독립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6년 만에, 그리고도 해방이 못 됐고 26년 만에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독립운동하고도 26년, 태어난 나이가 27살 됐을 때. 그러니 얼마 동안이나 해방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과부족이에요. 우리나라 스스로 산발적인 독립운동을 뭐 만주벌판사하고 그런 것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해서 해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면 바위에 못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수백만 명의 군사한테서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서 모여서 데모하는데, 일본 가서 독립운동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본 가서 하면은 그대로 잡혀 죽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닌 만주벌판 가서 독립운동한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우리 집의 잘못을 저 서울에 있는 집에 가서 우리 집 잘못됐다 그런다고 여기서 눈 하나 깜짝해? 그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기까지 국제 정세가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때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있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때에는 독일은 서방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히틀러가. 그리고 우리 이쪽 동양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질려버렸던 미국이나 서양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때는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럴 때 막 그냥 밀고 들어가서 막 점령한 거예요. 점령하는데
요게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 악한 세력은요 자충수를 둬서 망하는데, 독일이 계속 서양 쪽으로, 영국 쪽으로 점령에 들어갈 때에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야. 어떤 나라도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근데 독일의 히틀러가 이 엉뚱한 생각을 해. 이거는 군사학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전쟁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인 이 동쪽으로다가 이 서방 쪽으로만 진격하다가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러시아를 건드렸어. 러시아의 전쟁 같이 한 거야. 자, 우리가 다 군이냐? 근데 적들은 이쪽을 향해서 싸우다가 우리 반을 저 뒤로 가게 되면 약화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러시아를 건드린 바람에 러시아도 원래 2차 세계대전 동참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 나라 침략해 들어오니까 안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러시아도 힘을 합해서 싸우니까 독일의 군대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야. 이쪽도 막아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과부족이 돼가지고 독일이 그때부터 힘이 약화되니까 그때서 이제 영국이 막 공격해서 이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괜히 전쟁을 확장시켰다가 스스로 망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 판단 미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도 사전에 미국하고 협의하기를, 그래 뭐냐 대한민국 조선족 그래 너희가 뭐 알아서 해라. 그러나 우리는 필리핀을 우리가 식민 통치하겠다. 그 당시가 19세기가 식민 통치하던 나라들이잖아요. 시대잖아. 그렇게 합의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도와줄 마음도 1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만 미국 가서 로비하고 미국을 깨우게 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잖아요. 그 당시. 이승만이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국제 정치를 논하고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 했더니 우리 전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일개 조선에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전쟁의 판에 끌어들이니까는 코웃음 치고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쓴 책이 그 당시에 뭐죠? Japan Inside Out. 여러분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봐야 돼요. 그 책을. 이승만 박사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모든 책은요 지필자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 꼭 머릿글을 읽어요. 머릿글에는 이 책을 왜 쓴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글을 읽어야 돼. 근데 거의 다 안 읽는데 머릿글은. 이승만 박사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정치, 세계 국제 정세. 그것을 책을 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책을 내서 이거를 미국에서 영어로다가 책을 했는데 조선의 이승만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가치가 없다고.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일본이 미국을 친다는 거야. 미국이 전쟁에 안 들어와도 일본이 미국을 치기 때문에 전쟁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전쟁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나라가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린 스스로 통일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해야 통일의 길이 열리는데 미국은 전쟁할 기미가 없어. 전혀. 왜? 너무나 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군인들 많이 자기네 젊은이가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괜히 일본하고 싸우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 그래서 전쟁을 전혀 안 하려고 일본이 계속 동남아를 공격해도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잠자는 호랑이 건드린 것이 뭐예요? 진주만 폭격이잖아. 한 5천여 명이 죽었잖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가미가제라죠. 비행기에다가 자살 폭탄, 자살 특공대가 와서 그 함대를 한 바람에 자 이제 맞았으니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잖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미국이 그때 이제 전쟁에 개입할 때 그때 마침 원자폭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폭탄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인데 일본하고 많은 군사가 가서 싸우기에는 이게 질질 끌고 수많은 또 군인들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한 방에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한 것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 거야.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한 방을 처음에 투한 데가 어디죠? 히로시마. 그리고 그래도 항복을 안 해. 두 번째 어디에 투하했죠? 나가사키. 저는 나가사키에 있는 역사 박물관 가봤어요. 거기에 사람이 잿더미가 돼가서는 한마디로 그건 뭐야? 돼지를 이렇게 매달아서 굽는 게 뭐죠? 바베큐처럼 완전히 팔 다리는 다 타버리고 몸뚱아리만 숯덩어리 돼 있는 게 있더라고 거기에. 그게 사람이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숯덩어리, 그게 팔이고 머리도 다 타버려서 없어졌고 여기 어깨에서부터 여기 엉덩이까지만 딱 숯불구이처럼 돼 있는 거, 그게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 나가사키를 터뜨렸는데도 일본이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동경에다 터뜨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그런 바람에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때 메가다 장군이 그때 들어가서 일본 천황은 원래 항복이라는 얘기를 안 할랬어요. 자기 하늘의 신이니까. 근데 당신이 방송에다가 나는 인간입니다라고 말하게 했어요. 그런 바람에 일본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야. 우리는 신으로 알았는데 인간이라고 스스로 말하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일본에서 엄청 많이 자살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을 섬겼는데 인생 헛살았잖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활복 자살하고.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맺은 것이 뭐죠? 모든 식민지 나라 다 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옛날에 어느 대통령 때 메가더 동상 치워버리자 그랬잖아. 이 인천에 있는 거. 제가 인천서 학교 다녔지만 그 메가더 동상 제가 있는가 가봤더니 잘 있더라고. 메가더 동상 치우려고 그랬어요. 그걸 때려부시겠다 그러는 것을 막 그냥 가서 지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요, 우리나라 국민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야. 악인들을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만든 거야. 독일은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군사가 찢어발겨지다 보니까 힘이 약화돼서 멸망했고, 일본은 가만히 잠자고 있는 미국을 건드린 바람에 이것을 40년 해방되기 40년 전에 예언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짓밟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존경해요. 미국의 뭐죠? 백과사전에 역사 백과사전에도 이승만 박사는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세계 애원자, 세계 정치적으로 세계 국제 정세를 내다보는 통찰자 이승만 박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독재자라고 짓밟잖아요. 기념관 하나 없잖아요. 사람은 공과 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100% 자기는 장점이고 잘난 사람 손들어봐.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 손들어봐. 근데 여러분 단점만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면 얼마나 나쁜 놈이 되겠어. 누가 한 사람의 누가 나쁜 짓 하나 했어. 그러면 그것만 그 사람의 일생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 하면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닐 사람이 누가 있어? 거짓말쟁이 아닐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한번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누구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다 포장하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죠? 여러분 공과 가에서 뭐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될 수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교육을, 참 우리나라가 역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32장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교육을 시키는 나라예요. 지금 삐뚤어진 교육을 받아요. 역사 왜곡이라 하죠. 여러분, 역사 왜곡이야. 지금 삐뚤어진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여러분, 그 어떤 소설이죠? 그 눈이 눈이 있는 나라 갔더니 두 눈 가진 사람이 뭐야? 병신이라 그랬어. 저 병신. 어떻게 두 눈이 있냐 말이야? 눈이 하나인데. 여러분, 눈이 하나인 나라 가면 우리는 병신데, 제가 이런 말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써서, 요즘은 병신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 시각장애인. 근데 옛날에는 그냥 병신이라 했잖아. 제가 뭐 그들은 무시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막 썼다 이거야. 그냥 병신이라 하면서. 바로 그거야. 애눈박이 날아가면 나는 병신 되는 거야. 삐뚤어진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은 올바른 사람은 병신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진리는 한 명이 외쳐도 진리고 99명이 거짓을 진리라고 해도 통계학적으로는 99명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진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역사관에 묻은 교육정책, 우리나라는 영웅들을 짓밟고 시정잡배들이 영웅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국민의 민족성 중에 영웅을 짓밟는 게 있어요. 그 한 예로다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역적으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교리가 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책을 읽어보세요. 근데 유성룡 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유성룡이 전하, 그때 선조임금 때요. 전하, 이순신을 죽이면 결국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죠? 일본이 좋아하지. 우리나라 이순신 때문에 지금 패하고 있는데. 선조임금은 참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정신 못 차렸어. 그래서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면은 죽이지 마라 그랬어. 죽이지 말고 대신 이등병으로 가서 싸우게 하라. 아니, 이순신 장군이 머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지 찔러 총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등병으로 가서 군대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가 지휘권이 없으니까 그냥 지휘자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지휘자가 돼가지고 다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통에 안 되겠는 거야. 야, 이승만 풀어줬는데 왜 못 이기냐 그런 거야. 아니, 이승만 풀어줬어도 이등병 나가서 뭐가 이겨요. 그를 장군으로 세워줘야지. 아, 이승신. 할렐루야. 우리 안희분 권사님은 저의 책사예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밥 한 끼 살게요. 그래서 이순신을 장군으로 다시 복권시켰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전투 어디죠? 어디에서 죽었죠? 명랑해전은 이겼던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가 조총에 맞았나?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것은요, 만약에 그때 안 죽었으면, 역사는 가정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가정법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안 죽었으면 또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어. 역적으로 몰려서. 그때 국민들이 이순신 막 하니까 마치 골리앗을 죽이고 나온
다윗하고 사울왕이 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때 선조임금은 인기가 없어. 그냥 이순신이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순신 그러면 죽여버려. 저러다가 내가 왕권 뺏기겠는데? 그래서 그때 잘 돌아가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 역사적으로 또 죽여버렸다고. 역사 왜곡시켜가지고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렸다고. 우리나라는 영웅을 짓밟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 몰라. 이승만 박사를 역적으로 몰고 독재자로 몰아서 그의 기념관 단 1도 없잖아요. 시정잡배들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먼저 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박물관 세우겠다 기증했다니 또 막 그냥 문자 폭탄하고 죽여라 그러고. 그래도 영화배우 중에 누가 한 분이 땅을 내놨어요. 신영균 씨,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영화배우 또 이영애도 또 그거 내놨다 그랬더니 또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야.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승만하고 박정희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독재자라고만 생각해요. 독재만 한 줄 알아. 김일성보다 더 독재한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욕먹어. 입도 뻥끗 못해. 그런데 세계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세계 역사에 독재해가지고 세계적인 나라 만든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독재해가지고 다 자기가 착복했어. 나라마다 가보면 그래. 일본에서 전쟁 보상 받아가지고 자기 호텔 짓고 자기 땅 사고 다 자기가 다 챙겨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포철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된 거야. 포철을 통해서 자본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세계 철강의 나라가 됐잖아요. 포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박태준 씨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을 포철의 책임자로 세워서 너 포철 일으켜라. 안 일으키면 죽어. 너 여기에서 나라 일으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 왜곡에 의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좋게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나라야. 알레르기 반응이. 그래서 책을 봐야 돼요. 요즘에 강의하는 사람들 거 그거 다 사기예요. 직접 책을 보라고. 책을. 저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5권 읽었어요. 책을 직접 보셔야 돼요. 물론 어림도 없어요. 한 30권 정도 나왔어요. 4.3 사건에 대해서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근데 책이 거의 다 좌파들이 쓴 책이야. 제가 4.3 그 기념공원 가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90%가 좌파가 쓴 거야. 왜곡시킨 거야. 왜곡시킨 거야. 왜 4.3 사건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얘기 안 하고 저기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애들이 싸웠어. 한 애가 막 그냥 상대방을 때리다 보니까 걔가 맞다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그걸 쓰러뜨렸어. 그러면은 누가 감옥 가야 되면 쓰러뜨린 애가 감옥 가는 거야. 너는 쓰러뜨렸다 이거 상대방을. 쟤는 힘이 없어서 날 막 때려서 너 끝까지 참았어야지 왜 쓰러뜨리냐 이거야. 쓰러뜨렸기 때문에 네가 감옥 가야 된다. 그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그게 정당하지 않아. 여러분의 아들이 맞다 참다가 한 대 때리는데 쓰러졌으면 여러분 아들이 감옥 가면 야 네가 너 걔 때렸잖아. 너 끝까지 그냥 맞기만 해야지 왜 바보같이 왜 때렸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바로 그거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나라를 전복시켜서 그래서 거기만 선거 못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선거 못한 때가 제주도였어요. 그런 바람에 그거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너무 이제 과하다 보니까 그냥 국민을 죽였다 그래서 4.3 사건도 사실은 역사 왜곡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책을 통해서 보라고. 강의 통해서 듣지 말고 책을 봐야 올바른 그걸. 저는 거기서 그 내용들 거기 있는 것들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애들 데려가서 읽어봐요.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거야. 내용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홍천중앙교 목사는 정치 목사라고도 그래요. 정치 얘기 많이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교 분리 원칙은 왜 생겼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독교가 그걸 깨우친 거야, 국민들을.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일본이 만든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이야. 그래서 정치도 종교에 개입하지 마라. 종교에 개입하지 말고.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고 만든 게 정교분리 원칙인데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야 안 해요. 개입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왜? 교회가 코로나 집산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 걸릴 확률이 많아? 서울 지하철에서 걸릴 확률이 많아? 코로나는 지하철은 안 간대. 신도림에 얼마나, 제가 서울 살 때 신도림에서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분리의 원칙에서 자꾸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선지자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서울에서는 연세중앙교에서 3.1 구국 기도회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용희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광화문에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나라를 위한 구국운동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목표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나의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망정 우리는 비하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가시기 바라요. 나라 위해서. 뿐만 아니라 3.1절 맞이해서 태극기를 다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태극기를 안다는 분위기. 태극기에 대해서도 왜곡시켰어요. 그게 진짜 태극기가 아니라면서 왜곡시킨 바람에 태극기들의 관심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여러분 각 가정에 태극기 다세요. 그건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태극기가 우상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한 뜻으로 모으는 거야. 우리 교회도 밑에 내려가시다가 태극기 달고 우리 각 가정도 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때일수록 아직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흥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세계화되고 선진국 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